약한 인간이 원시 시대부터 살아남아 지금처럼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한마음이 되어 서로 협력하는 데서 시작됐습니다. 여기에 조직 운영의 모든 원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남교육경영원 유호택 교수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주제는 윤 대통령 지지층만으로 대선 승리가 가능할까입니다. 세부 질문으로는 보수가 분열해도 승리할 수 있다는 사람은 누구인가? 선거 승리를 위해서 중도층 지지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입니다. 현재 정치 지형은 보수층과 진보층이 각각 35% 정도 되며 중도층이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48.2%로 높지만 중도층의 지지가 포함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선에서는 중도층의 2등이 승패를 좌우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주요 지지층 특성은 대부분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0에서 35%의 보수층과 일부 중도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지역적 기반은 영남권과 강원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50대 이상에서 강한 지지를 받고 있으며 20, 30대 남성 일부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법치 강화, 경제 성장, 강경한 대북 정책 등을 지지하는 성향을 보입니다. 이처럼 윤 대통령의 지지층은 강한 결속력을 보이지만 중도층의 변화에 따라 지지율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일 지지층 결집의 강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확실한 충성도임, 즉 보수층의 강력한 결속력이 높습니다. 법치, 안보, 경제 성장 등 일관된 정책 기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수정당의 조직적 강점은 보수정당 특유의 당원 및 지역의 조직력입니다. 특히 2022년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사례에서 이러한 강점이 잘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점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강경 보수 이미지로 인해 중도층 이탈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층이 결집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우파를 가장한 좌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동훈을 찍느니 이재명을 찍겠다고 하는 사람은 특히 좌파이거나 좌파를 놓는 사람입니다. 단일 지지층의 결집만으로는 대선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즉 보수층만으로는 전체 유권자의 30에서 35%에 불과하므로 보다 광범위한 지지층 확보가 필요합니다. 강경한 보수 정책은 중도층 유권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 이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보다 온건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진보 진영의 결집력이 높아질 경우 현재의 대선 구도에 변화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윤 대통령의 지지층 내 중도층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층 중에는 경제, 안보, 부동산 등 다양한 정책 이슈에 따라 지지율이 변동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022년 대선에서 20대 남성 중 일부가 중도층이었지만 윤 후보를 지지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윤 대통령의 지지층이 다양한 계층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도층은 어떤 사람일까요? 중도층은 정책과 민생 문제에 관심이 많고 여론에 따라 유동적으로 지지를 변경할 수 있는 유권자 집단입니다. 이념보다는 경제, 복지, 부동산 등 실질적인 정책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022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후보가 중도층 공략에 성공한 사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중도층 유권자를 잘 이해하고 그들의 관심사에 초점을 맞춘다면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도층을 얻기 위해서는 경제와 부동산 분야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보수적인 이미지를 완화하고 포용적인 메시지를 전달하여 중도층의 지지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유권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감성적인 소통을 해야 합니다. 대선 승리를 위한 전략의 핵심 요인은 첫째, 30에서 35%의 기존 보수 지지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둘째, 30에서 40% 정도의 중도층 유권자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승리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사와 우려사항을 잘 파악하고 이에 부합하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셋째, 반대 진영과 차별화된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민의 요구에 대항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과거 대선 사례에서 성공적이었던 경제 민주화 공약이나 20대 남성 표심 공약 등의 전략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적과도 손을 잡아야 합니다. 삼국지에서 조조는 관어를 포용하라 했지만 결국 관어는 유배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조조의 이런 포용이 불필요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남아있는 사람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조조가 인재를 중요시한다는 충분한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조조가 관우를 포용한 이유는 단순히 그의 실력을 인정하고 싶었던 것뿐만 아니라 다른 장소와 백성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조조는 관우를 최고의 대우를 받는 인물로 인식시킴으로써 자신의 진영에 많은 인재와 재력을 결집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현대에도 정치와 기업 분야에서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쟁 진영의 인물을 포용하거나 경쟁사의 인재를 영입, 협력하는 등의 방식으로 말이죠. 적의 적과도 협력하라는 포용 전략은 승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째, 이는 단기적으로는 협력에 따른 손실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정치인이든 기업인이든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최종 목표는 개인의 충성이 아니라 세력 확장입니다. 넷째, 조조는 관우를 잃었지만 능력 있는 사람에게 최고의 대우를 한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많은 장수와 인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정치와 기업에서도 경쟁 진영의 인물과 협력하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이러한 포용 전략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현재 윤 대통령의 지지율 48.2%에는 중도층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 중도층의 지지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상 대선이 다가오면 좌파 우파가 결집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30, 40%의 중도층이 당락을 결정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도층의 지지를 전략적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점을 외면하고 보수 지지층의 결집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주장이나 보수를 분열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좌파이거나 좌파를 돕는 사람임에 틀림없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약한 인간이 원시 시대부터 살아남아 지금처럼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한마음이 되어 서로 협력하는 데서 시작됐습니다. 여기에 조직 운영의 모든 원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엄청 감사합니다. 오늘은 리더십 역량 중에서 반대 세력의 협력을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신 후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해 보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요택 교수였습니다.